예, 오늘 이제 월요일 같은 화요일인데요. 시장은 생각보다는 강세 흐름으로 갑니다. 5월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오늘 전략도 궁금합니다. 10시 오늘 시황에서는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날로 복장이 화려해 있습니다. 우리 박근영 부장님이. 자, 오늘 주제 보도록 할게요. 예, 5월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 엔터주 얘기를 할 거고요. 5월에 뭐 주인공 가능성이 있는 섹터는 많이 있죠. 여전히 2차 전지가 또 올라오고 있고요. 반도체, 또 방산, 뭐 엔터, 원전 많이 있는데요. 네. 시장 흐름부터 일단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때문에 불안했는데 JP모건이 또 주말에 전격적으로 인수를 하면서 그 불안은 가셨는데 FOMC를 앞두고 또 미국도 좀 관망세였습니다. 5월 증시 흐름 국내나 또 해외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FOMC가 이제 한 2, 3일 남았나요? 5월 3, 4일 정도 3일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다가왔습니다만 이번 5월 FOMC는 0.25%포인트 뭐 금리 인상은 뭐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페드의 대변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닉 티머라우스 기자가 아마 이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좀 쉬어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냈기 때문에 아마 이번 5월 금리 인상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휴지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이 또 말씀하셨습니까? 기사로? 네, 닉 티머라우스 기자가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페드의 뭐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을 그대로 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25bp 인상 이후에는 아마 금리 뭐 인상 중단이 아마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있게 된다면 뭐 5월달 금리 인상 25bp 자체로는 그렇게 악재가 될 이유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관련된 부분도 JP모건이 인수가 하면서 어느 정도 지역은행 관련된 이슈도 조금은 봉합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뭐 이게 시스템적 리스크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더군다나 ISM 제조업 지수도 바닥권에서 또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이슈가 아직은 조금은 우려가 있다고는 하지만 경기가 부러지거나 이렇게 가기에는 좀 어렵다 볼 수 있겠고, 아마 경착륙이 되더라도 아마 좀 미미한 어떤 뭐 금리 이슈 때문에 아마 경기가 약간 미미하게 좀 쉬어가는 정도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뭐 조정이 나온다거나 그렇게 보기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의외로 유동성 지표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실질적인 유동성 지표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들이 한 1, 2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유동성 지표에 따른 시장 유동성 관련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도 상당히 지금은 아주 탄탄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도 코스피가 2,500포인트 정도 이상 올라와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봐서는 코스피 2,550억 정도, 그리고 선물까지도 한 4,160억, 80억 이 정도, 4,200억 정도 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수 상승은 또 외국인이 이끌고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까지 올라왔지만 외국인이 이 환율에서도 산다고 본다면,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기가 만약에 정지되고 하반기 이후 내년에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선다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뭐 환율 같은 경우도 워낙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 수급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생각보다 시장은 굉장히 강한 시장이 하반기에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월은 이제 크게 밀릴 가능성은 없다. 생각보다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건 5월에 국한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하반기를 말씀하신 네. 거죠. 네. 그럼 5월은 어쨌든 간에 상하단의 횡보장세, 박스권. 그렇죠. 당분간은 이제 2,500포인트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PER 밸류에이션이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와 있죠. 네. 지수단을 레벨업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어닝이 뭔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한 반도체가 1분기 이후에는 좀 나아진다는 적자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닝 하향 조정은 마무리됐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셀인메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재밌는 게 셀이 이제 CELL 반도체 셀, 네. 셀인메이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예. 셀이 5월에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조정도 많이 받았고, 오히려 네. 소재주들은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 원래 셀 업체, 그러니까 뭐 LG NA솔루션이나 그다음 삼성 SA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정이 급락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그리고 하반기 이후에 지금 굉장히 시기열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글로벌 OEM 자동차 업체들이 이 오더를 빨리빨리 내면서 계약 요건 관련된 뉴스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장으로 본다면 반도체가 바닥을 확인했다 볼 수 있고, 5월 이후부터는 지금 DDR5 모멘텀이 시작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괜찮아지고, 그다음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쪽이 좋아지면서 소비재 쪽이 상당히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오늘도 뭐 면세라든지 소비재 쪽 나빠지지 않고 있고요.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오늘 굉장히 강한 엔터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도 컨텐츠 쪽도 괜찮고요. 그리고 예. IT 같은 경우도 뭐 삼성 SL 포함한 뭐 삼성 LG전자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크게 빠질 구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또 하반기에 중국 모멘텀이 좋아지면 화학 업종들도 들썩하거든요. 지금 효성 관련된 주들, 효성 TNC라든지 이쪽도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경기 소비재 이런 쪽이 상당히 좀 경기 우려가 너무 지나치게 지금 우려를 많이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반도체 올라오고 자동차 괜찮고 2차 전지 받쳐주고 뭐 화학 업종이라든지 조선 이쪽도 상당히 최근에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질 만한 구석이 별로 안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 전통적으로 약했다. 영어로 이제 sell in May인데요. 그때 sell은 SELL이겠죠. 근데 이제 sell 반도체 얘기도 한다. 어그로 아닙니까? 너무 어그로? 2차 전지. 예, 2차 전지. 2차 전지. 예, 예, 아, 네. 그렇게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시장이 그만큼 새로운 주도주에 대한 섹터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핫테마는 아까 주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엔터주인데요. 엔터주들이 흐름이 좋네요. 오늘도요. 네. 네. 오늘 뭐 하이브도 실적이 나왔지만 네. 뭐 그 음반 판매량이 하드 캐리를 했습니다. 네. 엄청나게 잘 나왔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뭐 JYP 엔터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아마 실적들이 괜찮을 겁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보면 블랙핑크 관련된 부분들도 10월에서 12월까지 26회 정도 공연을 하면서 1,046억인가요? 뭐 그 정도 매출을 올렸다. 네. 이게 2달 만에 1,000억 이상을 매출 올린다는 거 웬만한 제조업체 그렇죠. 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근데 이익률이 어떨까요? 제조업체 해가지고 한 10% 내기가 쉽지 않은데 네. 이 뭐 콘서트 해가지고 1,000억 내면 이익률 어마어마할 겁니다. 30%는 될 거예요. 뭐 그 정도 되겠죠. 네. 뭐 더 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렇기 더될 때문에 거예요. 네. 굿즈와 이런 부분까지 뭐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엔터 기획 관련된 쪽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 밸류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절대 밸류가 조금 아주 낮은 편은 아닙니다만 밸류에이션 릴레이팅도 가능하다 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그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가 지금 5월 달에 고시가 돼서 6, 7월 정도에 아마 5월 중에 중국 내에 최초로 지금 오프라인 팬 사인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관련된 그 팔로워 수도 100만 명이 넘어가면서 지금 중국 쪽에서 여자아이들 도풍도 엄청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외로 지금 한국과 중국이 약간 마찰음이 있었고 코멘트상 외교부 코멘트상 약간의 조금은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지만은 오히려 중국 내에는 한류에 대한 K 컨텐츠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폭발적으로 지금 나타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중국도 지금 정경 분리한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기 때문에 아마 개방 정책으로 나갈 것이다 본다면 아마 국내 기획사들에 관련된 중국의 오프라인 공연도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조금은 가시화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보는데 중국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북미 지역이나 다른 글로벌 월드 투어를 하고 있는 그룹들이 너무 잘하고 있죠. 기존의 그룹도 잘하고 있고 신규 그룹의 모멘텀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하이브와 JYP의 수출 대상국 1위는 결국 일본입니다만 성공적으로 현지화 그룹을 론칭한 바 있고요. 또 최근에 하반기를 통해서 각각 오디션을 통해서 북미 걸그룹을 또 내놓을 예정입니다. 북미 지역이 사실은 메이저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걸그룹을 내면서 아마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특히 JYP 같은 경우는 리퍼블릭과 합작한 북미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 A2K가 5월 중에 가시화될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마 글로벌 히트로 아마 거듭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오디션을 하느냐? 우리가 가장 국내에서도 보면은 제일 쉽죠. 미스터 트롯. 오디션 하면서 팬덤 현상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흥행을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디션 컨텐츠의 강력한 팬덤 구축 효과가 아마 신인 그룹들의 화제성을 독식했던 프로듀스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중장년층을 팬덤으로 한 뭐 미스터 트롯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부분에서 서구권에서도 BTS 이전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보이그룹인 원 디렉션이 서바이벌 프로그램 내에서 결성됐다는 걸 작동해왔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각 기획사마다 집중적으로 북미를 포함한 쪽에 오디션 관련된 그룹들이 아마 나올 거다 봅니다. 그래서 북미 걸그룹 오디션의 글로벌 흥에 베팅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의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와 있지만 멀티플 캡이 오히려 좀 더 우상향되는 릴레이팅이 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조금 올라온 주가에도 아직까지도 좀 하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멀티플 캡이 릴레이팅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밴드가 예를 들어 뭐 과거에 지금 기획사들이 뭐 40배 정도가 네. 밴드 상단이었다면은 네네. 그 BR이 이제 PR이 훨씬 더 40배 이상으로 예. 릴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밸류를 더 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밸류를 그러니까. 좀 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엔터주 가운데는 어쨌든 대형 엔터 4사 여기 쪽으로 그 안에서 선호도에 따라서 좀 관심 가지면 됩니까? 예, 앨범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하르케리안 하이브가 역시 제일 앨범 판매량 예. 독보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걸그룹을 포함한 여태껏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시장 컨센서스 대비 실적 발표 때 미스가 별로 안 났던 종목은 JYP가 네. 따박따박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건 좋은데요. 결국은 지금은 하이브가 이끌고 가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위버스라는 쪽에 입점이 되면서 아마 SM그룹에 관련된 이 오디션들도, 아티스트들도 위버스로 입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면 위버스 관련된 플랫폼 가치가 어느 정도 더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탑픽으로서는 하이브가 좀 더 확실히 조금 더 탑픽으로 갈 수 있겠고, 역시 이제 앨범 관련된 판매량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하이브가 또 좋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오디션 부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오프라인 콘서트도 당연히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JYP가 따박따박 잘 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핫테마 엔터주였습니다. 이건 이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 가운데 하나인 거고요. 다음은 이제 이 섹터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섹터에 대한 관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박근영 부장님이 또 말씀해 주실 주목할 섹터는요? 네, 역시 인바운드 관련된 레저 소비재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무리 중국을 좀 폄하한다 하더라도 중국 인바운드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된다면 그 소비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3월 기준 한국을 방문한 입국자가 1,080만 명 정도 수준입니다. 2월 대비 67% 증가한 수치이고요. 전년 대비로도 8배 이상 늘었습니다. 물론 전년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8배 정도 늘었지만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지금 들어오고 있죠. 2019년 코로나 이전 월 평균 입국자 대비 55% 정도 회복한 수치로 올라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속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궁금했을 중국인 입국자는 7만 3천 명 정도이고요. 전월 2월 달 대비 60% 증가, 전년 대비 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2019년 월 평균 대비로서는 15% 회복된 수치이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는 중국의 인바운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3월 중부터 중국인 대상 방한 시에 PCR 검사 해제로 규제가 다소 풀리니까 중국인들은 어렵지 않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최근에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한국 쪽으로 티켓을 끄는 게 중국인들이 세 번째로 많이 끌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태국인가 싱가포르 이렇게 이어서 서울이 아마 세 번째로 많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기대감은 아주 높죠. 단체 관광이 아직은 열리지 않았지만 개별 관광은 역시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전히 서프라이즈 지표는 중국과 일본 외에 기타 국적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역시 특히 미주 쪽의 회복률이 가장 거세게 서프라이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주 쪽의 입국자는 11만 명,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가 31만 명,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기타 국적 수요가 58만 명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죠. 절대 규모로도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2019년 대비 수요 회복률은 미주가 97%니까 미주 지역은 이미 인바운드가 거의 정상화됐다 볼 수 있으면 되겠고요. 대양주는 93%, 그 다음에 구주는 82%,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는 74%니까 동남아도 꽤 많이 들어옵니다. 총입자 회복률이 55%를 감안한다면 평균 대비 훨씬 높은 성과이기 때문에 중국만 지금 19% 정도 수준이지 나머지는 거의 다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 주 회복률이 결국은 중국을 포함한 회복률이 48%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바운드를 견인하는 많은 국가가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신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창출됐다는 점에서는 지금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인바운드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는 점이죠. 결국은 항공권 정상화에 따른 자연적 수혜 외에도 3년간 K 컨텐츠라든지 K-팝 등의 K-컬처에 대한 인지도 향상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K-컬처의 한 분야가 떠오르고 있는 한국 화장품과 패션의 인기도 확장 영향이 큽니다. 중국에서의 어떤 영향력이 좀 낮아졌다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 다른 쪽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여기에 따라서 5월은 또 가정의 날이기 때문에 황금 연휴가 있으면서 한국인들도 많이 해외로 출국하고 인바운드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5월 7일까지 일본에 또 골든위크가 있기 때문에 최대 성수기 효과가 있어서 방한 인바운드의 약진도 기대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관광 성수기에 따른 일정 부분들은 화장품도 좋아지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면세입니다. 오늘 호텔신라가 실적이 나오면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장중 8% 가까이 올랐지만 예. 호텔신라뿐만 아니라 지금 신세계, 그다음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종목들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여전히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60% 이상 면세점에서는 제일 많이 사는 게 화장품이라는 점에서는 아직까지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브랜드 쪽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더 색조 화장의 중소형사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이 결국은 중국과 관련된 OEM, ODM을 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권으로 둘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미중 관계, 한중 관계가 악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2의 한한령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요. 중국 관련주들은 좀 피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BGF 뭐 유통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카지노, 화장품 이런 것들은 다 중국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어서 우려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가가 한번 이틀 정도 많이 빠졌던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의 기조는 정경 분리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좀 분리한다. 그리고 시진핑의 이번에 3기 관련된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개방이거든요. 경제 개혁과 개방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구가하고 개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분리를 해서 갈 것 같고, 최근에 아마 주중 한국 대사가 또 이제 시진핑 주석을 또 이렇게 만나면서 그 관련해서 또 덕담을 나누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도 방한과 관련된 이슈를 일단 던졌는데, 방한과 관련된 이슈는 뭐 정해진 게 없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아마 5월 중에 아마 국회의장이 중국을 또 방문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아마 중국과의 관계가 4월 달 말에 조금 이루어졌던 약간의 긴장 관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경제적으로서는 좀 풀린다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수요 자체가 워낙 폭발적이고, 그다음에 홍콩이라든지 마카오 쪽에 등지에 국내 그룹들이 지금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표 하나가 만표가 1,000만 원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홍콩이나 이런 쪽에서 전해지면 결국은 거기에 현지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홍콩을 넘어가서 사는데 결국은 거기에 안표를 그만큼 주고 살 정도로 컨텐츠 관련된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10시 시황 해설과 전략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